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로 브라질 월드컵 개막 100일 전이라고 하는데요. 축구 열기 못지않게 정치권은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유권자들도 그렇게 관심이 뜨거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새누리당에서 유정복, 남경필 그리고 무소속의 오거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에서는 먼저 안전행정부 장관직의 사표를 던지고 인천시장 출사표를 던진 유정복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로 시작합니다. 밀린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송파구 세모저 자살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소식, 정부의 복지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까? 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소식, 정부의 복지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대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 집계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M 94.5MHz 주파수 고정해 주시면서요.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 만나보겠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절하시죠 원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친절한 뉴스 소개 좀 해주시지요. 오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연합 첫 연석 회의를 가졌네요. 양자의 대표들이 만나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요.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등 각각 9명, 총 18명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 겸 첫 연석회를 열었습니다. 네, 양쪽에서 똑같이 9명씩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대하게 만난 거죠. 네. 18명이니까요. 양측은 공천 과정에서 지분 나누기 등을 하지 않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요. 특히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은 지분에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최적 그리고 최강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데 안철수 위원장 측과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지분 나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민주당은 한마디로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새정치연합은 민주당 해산 이후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측 의견은 이런 겁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해산한 이후에 신당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면서 당대당 통합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국고 보조금이 매년 수십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현실적으로 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 측은요. 민주당의 해산을 전제로 제3신당을 논의한 것이라면서 안 위원장도 신당 창당 합의 당시에 민주당이 해산하고 합류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을 해산하면요.
당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 같은 거, 네. 뭐 100몇십억 된 뭐 네. 재산 같은 거 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전환을 시켜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연일 맹공이 이어지고 아, 있습니다. 계속 맹공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어도 참 화려합니다. 아, 네. 네,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오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 이후에 벌써부터 지분 싸움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고보조금을 두고 신당이냐 민주당이냐 서로 다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 공학적인 나눠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윤여준 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당 창당 합의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놓치지 않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요. 윤여준 의장도 모르겠다는 새 정치를 세상 누군들 하겠냐면서 내부의 어떤 틈 벌리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여야가 이제 공방하는 모습은 여전하군요. 네네. 똑같습니다. 그 좀 양쪽에서 서로 말이죠. 그 네. 좋은 말들 좀 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네. 뭐 적대적 공상관계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은 39%가 나왔고요. 통합신당은 29%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 무당파들의 움직임이 사실 중요한데요. 지지정당 없음은 한 열흘 전쯤에 한 30%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이번 결과에서는 22.8%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당파 중 일부가 신당 지지에 합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당파가 여전히 22% 정도 나왔네요. 네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여전히.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요. 네.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신당행은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오 전 장관의 거치가 선거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에요. 5선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3선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인천시장을 위해서 오늘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남경필 의원도 출마 선언했고요. 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장관직을 내놓고 인천시장에 출마하기로 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얘기 한마디를 던진 건데 이것이 좀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선 거죠.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요. 지난 2004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가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원래 이런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게 돼 있죠. 네, 그렇죠. 이런 발언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네네. 발언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네. 자, 최근에 생활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자살을 하는 네.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26일이었죠. 네. 그 마지막 방세 70만 원과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새 모녀 소식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참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도요. 일주일 사이에 전국에서 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 기도 사건이 4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요. 전북 익산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이요. 아들과 딸 함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숨졌고요. 어머니와 딸은 중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사회 안전망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계속 속출될 텐데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른바 사회 안전망 부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세모녀 사건을 재구성해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전달 체계 등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속히
찾아서 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자살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요 자살 예방제 측 추진위원장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죠. 이 정말 네. 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믿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꽃샘 추위로 퇴근길 좀 추우신가요? 쌀쌀한 날씨에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 쪽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쪽으로 서행 운전하고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수서 쪽으로 백현 지하차도 입구에서 낙생 지하차도 구간으로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 난제도 일대에서 잠깐 밀리실 테고요. 이후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지금은 하남 쪽보다 공항 쪽으로 차가 더 많습니다. 청담대교 이전부터 시작된 정체가 여의도권 쪽으로 지체와 서행으로 이어지고요. 반대 공항 쪽이나 하남 쪽 모두 강남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차 간격 바짝 좁힙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교통정보 박화영 캐스터가 전해주셨고요. 정면 인터뷰 첫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구형 방사포 7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후에 모두 17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날린 것인데요. 북한이 신형 방사포 4발 발사할 때 민간 항공기가 인근 지역을 지나가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국방부는 이런 심각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우리 공군력을 마비시킬 새로운 위협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국내에서 유출된 방산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종합군수체계연구소의 이희우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이희우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말이죠. 이 북한이 발사했다는 것이 뭐 미사일, 방사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떤 건지 뭘 발사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미사일은요. 네. 자체 추진력 엔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향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서 네. 보통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 미사일, 네. 대포동 미사일 같은 이런 그 미사일이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방사포라는 것은 이제 로켓입니다, 일종의. 예. 그래서 추진체만 있고 유도 장치는 보통 없죠. 네. 그래서 방사포는 미사일과 비교해 보면 매우 저렴하면서도 네. 동시 다발 발사가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발사한 게 뭐랍니까? 이번에 발사한 거는 주로 이제 방사포를 발사한 거죠. 네. 그 방사포를 전부 17발이나 발사했다는 거죠. 네네. 그 여기는 뭐 신형이고도 구형이 있다고 하는데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예, 북한이 그동안 갖고 있던 방사포는요. 107mm짜리가 있고 122mm, 240mm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40mm는 이제 한 60km 정도 사거리가 되고요. 예. 지난번에 연평도에 떨어졌던 거는 20km 사거리에 한 122mm 방사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구경에 300mm입니다. 예. 그리고 사거리가 무려 150km 이상. 150km 이상. 네. 되는 그런 방사포죠. 네. 네. 특히 어제 북한이 쏘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이 KN-09? 네네. 네. 이건 뭡니까? KN-09이라는 그 명칭은요. 예. 코리아 노스. 네. 그러니까 북한을 지칭한 단어인데, 예. 명칭인데 이건 주로 이제 서방 세계에서 붙이는 그런 명칭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조금 아까 말씀드린 300mm 방사포를 지칭하는 그 명칭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요것이 이제 위력을 보면요.
추정해 보건데 중국에 300mm 방사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방사포의 탄도 중량이 한 150kg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것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K9 자주포의 한 20배에 해당하는 그 탄도 중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상당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뭐 150km 이상이기 때문에 네. 북한 휴전선 부근에서 발사하게 되면 우리 거리상 중부 지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주요 공군기지들이 그 범위 내에 다 있다. 네. 그래서 직접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위협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 발사까지 해서 보여주는 걸 보면.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민간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부딪힐 뻔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세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그 동해 쪽으로 발사했는데 네. 그 시간에 이제 민간 항공기가 지나갔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 사실 뭐 이 시험 발사하는 그 방사포에 네. 민간 항공기가 맞을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죠. 사실은 희박하지만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이런 걸 발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공지를 해서 예. 그 지역에 있는 배나 비행기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네. 이번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네, 이거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사진을 알려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동해상으로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중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말이죠. 네. 일본 방공 식별구역. 네. 자디즈죠. 네. 자디즈 내에 떨어졌다고 해서 일본도 지금 발끈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북한이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뭐 배도 많고 또 중국이 있는 쪽이라서 거의 불가능하고 오직 유일한 시험 영역이 동해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소개된 거라서 이게 뭐 꼭 자디즈를 향해 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네, 시험 장소가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 방공식별구역 그 내에 떨어지면 네. 일본이 또 가만 안 있겠죠. 발끈할 수는 있죠. 분명히 이건 뭐 문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발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시험할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0km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북한의 황해도 이 개머리 진지에서 발사를 하면 말이죠. 네. 우리나라 이 남쪽에 이 평택 미군기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개성 같은 데서 발사한다고 그런다면 저 충남 계룡대까지 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현재 15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200km까지 갈 수 있다. 200km까지. 라는 그런 가정이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네. 이제 그 좀 더 구체로 들어가면 그 사실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 예. 그런 관점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다량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다량. 예. 그렇기 때문에 위협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쏘아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지금 남쪽에서는 한미케 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상당히 비싼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네? 이런 걸 쏘아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예, 이제 뭐 크게 그 한미 기술부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측과 또 하나는 시험 발사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시험 발사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우선 이제 그 미사일 같은 스커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발사를 했지만 이제 여전히 그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에 따른 실험이 필요한 거고요. 이번에 발사한 300mm 방사포는 사실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충분한 시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 단계의 시험의 그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바이오에 대한 판촉력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네네. 또 이 핵무기 탑재를 위한 성능 테스트용이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요. 네, 뭐 핵무기 탑재에다가 거기다 또 유도 장치까지 네. 해서 시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이 있는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거군요. 네네. 그런데 말이죠. 네. 이 북한에서 지금 쏘아대는 이 신형 방사포들이 예.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방산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한 거 아니냐. 예. 우리 수사 당국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왜냐하면, 않다? 네. 로켓이나 미사일 기술은 사실 북한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 기술이 결코 우리보다 뒤지지를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이 있고 최근에 이출된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최신 기술은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발사한 것도요? 최근에 우리한테 유출된 기술 있죠. 예. 예, 그것도 사실 그렇게 신기술은 아니었다고 신기술은 아니다. 판단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게 썩 근거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서 유출됐다고 하는 그 기술. 네. 그 어떤 겁니까? 그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최근에 뭐 일부 어떤 업체에서 예. 그 탄두 예. 설계 기술이 유출됐다고 하는 그 뉴스가 한참 시끄러웠죠. 예. 네, 그래서 현재 그 수사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답니까? 네네. 조사를 하고 있답니까? 예,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그 정도는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사실 이러한 그 미사일이나 방사포는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 네. 북한이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 체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 과제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사일은 예. 우리가 비록 돈은 많이 들지만 그동안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통해서 한국형 방어 체계가 네. 가시화돼서 이제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방어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방사포는 예. 이게 사실 방어가 기술적으로 훨씬 더 미사일보다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크기도 작고 또 동시 발사가 되기 때문에 네. 방어자 입장에서는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어는 현재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이러한 그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특히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서 네. 이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거 언제 도입합니까? 지금 현재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예산이 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하다면 네. 이 방어 무기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현재 방사포 위협이 계속 증가한다면 예. 그만큼 이제 그 국방 차원에서 네. 그 무기 도입을 위한 그 속도가 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이죠. 그동안에 네. 우리 군 당국에서는 몰랐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었겠죠. 예, 기술적으로 또는 그 비용적으로 예. 상당히 그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죠. 예. 그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거는 이제 계획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방사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개발된 무기 체계 도입을 좀 더 가속화해서 네.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종합군수체계연구소의 이희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북한이 자꾸 쏘아대네요.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오늘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임을 했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YTN 뉴스 FM 94.5MHz죠.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예스와 노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잇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소식. 정부의 복지정책 수정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보내주신 의견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4228님. yes로 적어주셨습니다. yes. 제도 확대보다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들을 적발하고 적절한 처벌도 필요하고요. 현재 제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네. 그 다음에 8600번. yes를 적어주셨네요. 보편적 복지보다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복지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201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수정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홍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의견을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를 누르시고 의견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인터뷰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시장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정복 장관의 6.4 지방선거 출마 공식화로 수도권 판세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유정복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제부터 이 프로그램 맡았어요. 네.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맡으시네요. 아니요. 근데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표를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리가 됐나요? 아마 지금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리가 된 걸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럼 내일은? 내일 제가 이임할 계획입니다. 임식을 하시겠네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표를 제출하신 이유가, 인천시장에 출마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퇴임과 아울러서
출마에 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공직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고 특히 이제 선출직, 정치적 신분으로서 공직을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그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저 나름대로의 그 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장관직에 있으면서 또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인천시장에 출마하게 된 것도 정말 박근혜 정부가 2년 차를 맞이해서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또 인천이 대단히 그 국가에서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수도권에서도 핵심적인 대도시고. 네. 그래서 인천의 경쟁력을 잘 살려서 나라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필요하다는 당의 간곡한 요청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라면은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고. 네. 그게 더 저한테는 아마 좀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제 몸을 던져서라도 인천에서 그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당의 간곡한 요청이 있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 김포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글쎄 이제 태어나고 네. 한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출신은 이제 인천 출신이 이제 지역구. 인천 출신이고 네. 제가 선출직 공직을 시작한 것이 이제 김포. 네. 그래서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시기 때문에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싶었는데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 언론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당연히 현재 지역구가 경기도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이 안전행정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의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유일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사실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김포가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사 출마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고요. 네. 또 그것은 제가 뭐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을 경험을 하고 또 장관을 2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나름대로 뭐 요새 스펙이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제 경험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분명히 어떤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아니고 네. 본 바가 없고 오로지 직책 수행에 충실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필요로 한다면은 뭐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곳 특히 인천처럼 아주 그 앞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잠재력 있는 도시에서 제가 필요로 한다면은 기꺼이 저는 그런 부응에 그런 요구에 부응할 그런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태어나신 곳이고 학창 시절도 거기서 보내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기지사에 출마하실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셨군요. 뭐 경기도지사다 인천시장이다 이런 거를 그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의 알겠습니다.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저한테 주어진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관직이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충실해 왔던 것이죠. 네네. 당의 간곡한 요청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누가 요청하던가요? 아니 뭐 그 부분은 뭐 다 그렇게 아주 세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당에서는 상당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허락 받으신 거예요? 뭐 선출직 공직을 나가는데 뭐 허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네. 제가 사의를 표명한 거를 수리했으면 그것이 허락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천시장이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대진표가 거의 다 짜여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여권에서는 여당이죠. 박상은 의원, 이학재 의원, 또 안상수 전 시장 이렇게 출마 선언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현 시장인 민주당의 송영길 시장이고 또 문병호 의원, 또 박호은 씨 이야기들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이제 후보자들과 경쟁을 하셔야 될 텐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내가 경쟁력이 가장 있다.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예, 다들
여러 가지 훌륭한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분들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네. 좀 근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저의 그 살아온 공직 세계하고 다른 분들이 살아온 분하고 차이점이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지방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또 네.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예, 지금 예. 안전행정부의 전신 내무부에서 근무를 했고 네. 또 경기도에서 국장을 지내고 인천에서는 서구청장을 지내기도 네. 하고 또 군수와 시장 네. 그래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3단체장을 모두 역임을 네, 했고요. 네, 네. 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고 그래서 행정을 비교적 많이 한 사람이고 네. 특히 지방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오랜 동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을 3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안목도 갖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는 그러나 이것은 뭐 다른 분들도 또 저 못지않은 나름대로 식견과 역량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정말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서 어떤 공직관과 철학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여태까지 이제 뭐 좀 적고 크고 이런 기관을 다 운영해 오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공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천시장이 되어서 일을 한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시민에게 희망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차츰 이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저희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제 새로운 그 지방자치의 중심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뭐 박사님이세요, 그죠? 뭐 안 거치신 게 없으세요? 박사라고 하면 좀 제가 그렇고요. 네. 어떤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천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좀 짓궂은 질문을 좀 해볼까요? 그럼 여러 가지 강점이 많으신데 혹시나 나에게도 무슨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어떤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만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는 정말 나름대로 철저하게 선공후사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모든 부분에서 자제하면서 일해왔기 때문에 네. 30년 넘는 공직생활 속에서 사실 뭐 이렇게 크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흠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면서는 사실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환경에 접하게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 의도정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정복 의원이 삼선 의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렇지만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튀는 정치, 좀 뭔가 뭐 이슈를 갖고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사실 튀는 모습이 아니다. 스스로 정말 합리주의자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제가 좀 양심에 반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인천시장을 출마하고 또 앞으로 시장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총 동원해서 저의 역량을 보여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자신의 역량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하시고 장관도 2번씩이나 하시고 네, 그 전에 또 뭐 시장 군수도 다 하셨지 그냥 여러 가지 하셨는데 역량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선을 치러야 되겠죠? 네, 그것은 뭐 당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앞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저는 거기에 따를
뿐이고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네. 뭐 전 선수 아닙니까? 네. 선수기 때문에. 무슨 전략 공천 이런 거 바라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뭐 제가 어떤 형태로 되는 걸 생각하고 뭐 이렇게 뛰어드는 바가 네. 없습니다. 오로지 당에서 제가 필요로 한다면은 제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는 네. 당내에서는 각오로. 당내에서는 누가 제일 강적이라고 생각하시나? 글쎄요, 그런 부분을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모두 다 아주 네. 뭐 시장을 지낸 분, 또 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 뭐 다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강적이신 거죠. 다 강적. 네네. 근데 이제 안창수 전 시장이 말이죠. 근데 태클을 걸고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신하고 송영길 현 시장하고 리턴 배치가 최고의 흥행 카드다. 그러면서 무슨 차출이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나왔는데 이 유감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은 없으십니까? 유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상수 전 시장께서도 시정을 맡아왔고 그런 입장에서 또 오랫동안 이 선거를 준비해온 입장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긴장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 입장은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요. 다만 정말 우리가 인천을 위하고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은 정말 그 후에 누가 어떻게 잘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네. 국가 발전에 이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네. 뭐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판단 몫입니다. 네. 그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제 현 시장이 야권에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이제 뭐 경선을 하든가 어떻게도 선출 절차가 있겠지만 네. 상당히 그 강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현 시장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제 또 안철수 의원 쪽 그 당 준비팀하고 이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권이 통합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긴장되지 않으시나요? 물론 선거가 어떤 선거든지 다 긴장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전 선거를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는 또 처음이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이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했거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제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긴장도 되고 네.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네. 선거 이후에 우리들의 삶, 네. 행복, 발전 이거를 위한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야권의 그 신당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선거를 앞두고 네. 이제 뭐 신당 창당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뭐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부분도 네. 국민들의 판단 몫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다 보느냐, 아니면 오로지 선거만을 생각한 그런 그 선거공학적인 정치 행위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신당 발표 났을 때 여당에서는 아주 그냥 뭐 험담과 뭐 욕설에 가까울 정도의 성병성들을 하셨는데, 네. 네, 뭐 그런 모든 부분이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 선거를 이제 치르시게 된다면 이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매니페스토 운동가인데요.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 정책 공약 많이 만들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장관직 사퇴 입장 표명을 했고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아직은 출마 선언 전이다. 예. 제가 매니페스토 공약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상호 뭐 인신 공격이라든가 무슨 이벤트 한다든가 뭐 이런 선거는 안 하는 그런 모범적인
매니페스토 선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장 출마를 목표로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사임을 한 유정복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로 3일째 방송 진행을 맡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074님, 강지원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진행하시면서 말씀이 굉장히 빨라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빨랐군요. 네, 10% 정도만 천천히 해주시면 정확한 발음으로 듣기가 좋고 편할 것 같습니다. 아주 모니터 철저하게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에서 질문을 드렸었죠. 잇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소식. 정부의 복지정책 수정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323님, yes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서 노령연금 지급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7261님. 역시 예스를 적어주셨습니다.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하루에 몇 번 일어나는 건지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네요. 저소득층을 위한 법 개정도 시급하고 복지 정책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퇴근길 파트너 YTN FM 94.5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뉴스 들으시고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